이번 시간부터는 교과서 156페이지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이 설명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157쪽에 있는 발효식품이랑 관련된 글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한 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일단은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을 먼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157쪽부터 나와 있는 발효식품을 먼저 읽고 나서 수업을 듣길 바랍니다. 자, 읽었다고 생각하고 수업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 이 학습지를 한번 풀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동영상에서는 이 학습지의 답들을 맞추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이렇게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글 제일 처음에 앞에 부분에 띄어쓰기가 2번 되어 있으면서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문단이라고 해요. 가문단, 나문단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가문단에서는 내용을 보면 글의 제일 처음 부분에 여기에 있는 이 질문을 왜 했을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어. 그럼 앞으로 얘는 이 뒤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얘기를 할 거야. 이 음식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이 뒤에 부분에 조금 더 나와 있어요. 자, 얘네 공통점 2가지 뭐예요? 발효식품이다.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 장수 비결로 꼽은 음식들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학습지 답을 풀 수 있겠죠? 학습지 가문단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쓰셨으면 됩니다. 자, 정답 보여줬어요. 자, 나문단을 가볼게요. 나문단 보니까 발효식품은 이라고 먼저 시작을 하네. 제목이 어쩌고저쩌고 발효식품이었잖아요. 이 글은 전체적으로 발효식품에 대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글 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발효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고 발효식품은 왜 건강에 좋을까? 라고 지가 물어봐.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거엔 다 의도가 있다 그랬죠. 왜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이 뒤에 자기가 다시 한 번 더 말해요. 나는 이제 앞으로 발효의 개념에 대해서 너네한테 알려줄 거야. 나는 이제 앞으로 발효식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 글에서 설명을 할 거야. 라고 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글에서는 크게 3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모든 글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처음 부분에서는 어떤 대상,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라고 소개할 대상을 알려주고요. 중간 부분이 내용이 제일 많아.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설명하는 내용의 분량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분량이 제일 많아요. 내용이. 자, 다음에 끝부분에서는 여태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끝냅니다. 모든 설명문, 모든 소개하는 글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자, 근데 여기에서 가랑 나 부분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가랑 나 부분의 자, 가에서는 발효식품이 장수 비결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 나 부분에서는 발효식품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맛이랑 향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을 받는다 라는 내용을 하면서 질문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발효식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발효식품이 왜 건강에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죠. 자, 그러면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둘 다
글의 처음 부분이야. 뭔가를 소개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근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둘 다 공통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자, 여기 부분은 지금 다 망가르쳐 줄 거예요. 발표 시간에 여기를 시킬 거니까 여기 한번 답 채워보세요. 자, 그리고 나 부분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자, 발효식품이 특유의 맛과 향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라고 하면서 여기 부분에 발효식품에 대해서 맛과 향에 대해서 언급했고, 뭐 달콤한 향, 고소한 향, 요런 식으로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발효식품들의 맛이랑 향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발효가 뭔지, 발효식품이 왜 건강에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문단이었어요. 자, 발효는 반면에 사람한테 유용한 물질, 좋은 물질을 만든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발효된 물질은 사람이 안전하게 먹는데, 자, 근데 부패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부패한 물질은 식중독, 사람한테 해롭다 그랬으니까 배탈이 날 수가 있다라고 발효랑 부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 다문단 관련된 표 채울 수 있겠죠? 자, 일단 발효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뜻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미생물이 뭔가를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었고, 자, 발효랑 부패에 대해서 공통점이랑 차이점으로 각각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죠. 둘 다 공통된 부분은 뭐였어요? 미생물이 어떤 성질을 바꾼다라는 거는 공통점이었고요. 사람들한테 유용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 발효, 사람한테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배탈, 식중독이 날 수 있는 건 부패, 이런 식으로 차이점도 나누어서 살펴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제 발효를 거쳐서 만들어보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얘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또 질문을 한 걸 보니까 앞으로 나는 발효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전통 음식에 대해서 너네한테 설명을 해줄 거야 라는 의도로 여기 부분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전통 음식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겠죠. 가장 대표적인 걸로 김치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 자, 그러면 김치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김치의 특성에 대해서 어디 갔냐, 채소의 영양분을 계절에 상관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되어 있죠. 겨울에 우리가 김장을 잔뜩 한 다음에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부분, 여기를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김치 발효랑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는 것 같아. 젖산균이다 라는 어떤 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 내용이 조금 우리한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자세히 봐볼게. 자, 채소를 소금에다 절인대. 그러면 뭔가 작용이 일어난대요. 과학적인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당분이랑 아미노산이 뭔가가 생겼어. 어떤 작용을 통해서 뭔가 어떤 대상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생긴 것들, 당분이랑 아미노산이란 이 대상을 가지고 먹이로 삼아서 미생물이 성장하면서 발효가 된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작용을 통해서 뭔가가 생겼고 미생물이 성장해서 발효가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이때 발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젖산균, 이 젖산균이라는 애가 발효에 중요한가 봐요. 그래갖고 젖산균도 막 뿅뿅 생긴대요. 그래서 젖산균은 포도당을 분해하는구나. 아, 젖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내용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됩니다. 자, 이 뒷부분에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젖산은 산성 물질이래요. 그래서 유해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한대. 유해균은 사람한테 해로운 균이라는 거야.
나쁜 균들이 증식, 불어나는 거를 눌러준대요. 그래서 그 음식이 썩지 않게 도와주는 거, 그게 김치가 잘 썩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젖산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김치를 오래오래 먹을 수 있구나 라는 내용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과정은 너무 어려우면은 그냥 이런 과정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통 설명하는 글에서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잖아. 그럼 끝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막 읽다가 이 내용 너무 어렵다 하고 포기하지 말고 꼭 끝부분에 가면은 항상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끝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 됩니다. 여기 남은단에서 나는 발효가 뭔지 너네한테 앞으로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리고 발효식품이 왜 건강에 좋은지 요것도 설명을 해줄 거야 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발효식품이랑 관련해서 얘가 왜 건강에 좋은지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우리 김치가 우수한 것은 이 젖산균과 젖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뒤에서는 젖산균이랑 젖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김치가 우수하다, 훌륭하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네요. 자, 젖산이랑 젖산균은 우리 몸 안에서 소화가 잘 되게 해준대. 그리고 노폐물이 잘 배설될 수 있게, 화장실 잘 갈 수 있게 해준대요. 자, 그리고 유해균이, 나쁜 균이 번식하거나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대요. 우리 몸 안에서 유해균도 없애주고요. 발암물질, 암이 생기게 하는 것도 없애준대요. 요런 역할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젖산균이랑 젖산이 풍부한 김치는 요런 병들을 미리 막아주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내용까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라, 마, 바 문단도 잘 채웠었겠죠? 자, 정답 요렇게 글을 잘 읽었으면은 충분히 쓸 수 있던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에서 마 문단들 묶을 수 있겠죠?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여기도 줌 수업에서 한번 맞춰볼게요.